네, 취업 그리고 이직을 희망하는 구직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 취업 상담센터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직자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지연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 올라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소개로 이 방송을 알게 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까지 통신업계 지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담당 업무는 서비스와 영업 지원 등이었는데요.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만료가 돼서 퇴사를 했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고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서 국비지원 교육 신청도 했습니다만 사실 취업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막연히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취업에 대한 고민 좀 날릴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자세한 고민은 스튜디오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의뢰하신 분 26세이십니다. 네. 청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계약 만료로 인해서 실업급여자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실업급여를 수령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마다 실업급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신상진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신규 신청자가 6만 5천 명이었다고 하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 약 1,000명 정도 증가한 건데요. 네. 사실 계약직인 경우 계약직 상태에서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고 바로 재취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직 비중이 높아질수록 또 실업급여 한시적이긴 하겠지만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좀 약간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분께서는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직접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네. 연결돼 있나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고민은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가분들 나와 계시니까요. 마음껏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자, 먼저 지금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들이 가장 어려우세요? 일단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 알아보는 데가 조금 더 한정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고용센터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걸 많이 이렇게 듣고 보게는 됐는데 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네.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몇 가지만 더 상담을 하고 저희가 또 전문가분들의 답변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직에 대한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사연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새로운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희망하는 직무가 있고 도전을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어떤 직무 희망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여행사 업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 기존에 학과 자체가 중국어 학과를 선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행사 관련 업무 쪽으로. 자, 그리고 혹시 또 더 궁금하신 사항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신상진 이사님 혹시 이분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들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궁금한 게 좀 총 경력 연수, 계약직이긴 하지만 총 몇 년이나 몇 개월 정도 그 경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직장에서 일을 한 거는 2년이에요. 아, 예. 뭐 그러면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사회 경력이 있으신 거네요. 네. 예. 그 여행사 업무 좀 선호하신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대학교 시절에 여행사 뭐 신입 공채라도 이렇게 지원해 보신 적은 있나요? 네, 지원은 해본 적은 있는데 이제 뽑히지는 않았고 면접이라든지 서류 지원 정도까지만 넣었어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행사 업무가 크게 나누면 저희가 이제 영업 마케팅 쪽 업무랑 뭐 일반 경영 관리 쪽 업무가 있는데 본인은 어느 쪽을 희망하시나요? 저는 업무 관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이경옥 이사님도 물어보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상담해 주실까요? 네. 예. 네. 우선은 본인이 이제 하고자 하는 업무가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의 경력은 사실은 여행사에서 근무하신 거랑 전혀 다른 업무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본인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닿지 않아서 그냥 그 일을 하신 건지 아니면 준비 과정에서 기간이 좀 필요했던 건지 어떤 케이스인가요? 저는 준비 기간이 조금 더 필요했
필요했어요. 네. 저한테도 부족한 게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배우는 건 좀 다른 쪽에서도 배워보기도 했고요. 네. 어떤 걸 혹시 배우셨나요? 일단은 교육하는 그런 학원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학원들도 다녀보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 쪽으로도 학원도 다니고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중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혹시 뭐 여행객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가능한 정도이신가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네. 보조 정도는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좀 궁금해하시고 또 답답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 이후에도 방송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더 도움되는 정보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지금 여행사로 이직을 꿈꾸시는 그런 분의 이야기인데, 자, 먼저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경력과 약간 무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희망하시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다행히 그래도 경력이 뭐 어중간하시진 않고 2년 정도 경력이 계시고요. 네. 영업하고 서비스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행사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중소 여행사가 많습니다. 뭐 나이도 아직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경영 관리 쪽 직무라고 하면은 본인이 뭐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시고 또 그런 전국 특성을 잘 강조하시면은 제가 볼 때 뭐 열심히 구직 활동하시면 여행사 쪽은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사 쪽엔 충분히 예, 가능하다. 예. 자, 그리고 처음에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질문 중에 어떤 기관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함을 느끼고 계셨거든요. 네네. 이사님 어떤 기관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워크넷이라든지 일반 뭐 잡코리아나 인크루트나 사람인 같은 그런 그 잡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사라는 이쪽에서 근무를 하시고자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국내에 있는 여행사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를 보시고 거기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걸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군요. 네. 이사님 혹시 이분께 도움이 될 만한 아카데미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은 없으신가요? 혹시? 예, 마침 지금 좀 예. 공공기관에서 그 이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는 청년 취업 예, 아카데미. 그런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뭐 요즘에 청년 취업자들 뭐 이제 구직난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그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이고요. 기업이나 사업주가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또 연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죠, 청년 취업 아카데미?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뭐 일반 직종도 있고요. 기계나 전자 같은 제조업 관련된 쪽, 또 금융이나 경영, 또 IT나 에너지 환경, 반도체 같은 뭐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격 요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대학교 이제 대졸자 같은 경우 졸업 예정자는 교육 이수 후에 수료 후에 6개월 이내에 그 취업이 가능한 분이 지원할 수 있고요. 또 기졸업자, 기졸업으로 취업 준비생분들은 만 29세까지 미취업 상태인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청년 취업 아카데미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고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분께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사님께서 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그 과정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요. 그게 또 발판이 돼서 나중에 또 혹시라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경력이 단절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하시고 또 육아 문제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오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판이 돼서 또 새롭게 또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면 나중에도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26세 여성분의 고민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여행사로의 상담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이직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말씀 참고하셔서 꼭 좋은 곳으로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취업 이직을 희망하는 구직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업 상담센터 먼저 첫 번째 고민 상담 나눠주셨던 분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많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구직자의 고민 상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졸업한 지 벌써 1년 반이나 된 취업 준비생입니다. 저는 녹지 조경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서 조경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뭐 했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졸업한 시기도 오래됐고 자격증이 딴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친구들은 벌써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이 되는 곳을 그냥 들어갈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려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그리고 희망 분야인 조경이 여자가 일하기는 또 어떨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게 도움을 주세요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성공한다면 그것만큼 행운 또 행복이 아닐 수 없겠지만 네. 졸업한 지 지금 1년 반이 지난 취업 준비생이신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고민은 좀 확인을 했는데요. 더 답답하신 내용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가분들 나와 계시니까요. 자유롭게 또 궁금하신 부분들 여쭤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자, 먼저 어떤 점들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일단 아까 사연에서 말한 것처럼 네. 제가 그냥 성에 안 차도 일단은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은 이왕 준비한 거 끝까지 준비를 해서 늦더라도 높은 곳으로 취업을 하는 게 나을지가 가장 고민이고요. 그래요.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진 이사님 생각 어떠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예, 일단 조경 쪽 전공 살려서 어쨌든 진로를 가고 싶은 그 의지나 어떤 열정은 확실하신가요? 네. 그러면 혹시라도 자격증 얘기하셨는데 뭐 지금 졸업 후 시간이 많이 흐르셨는데 자격증을 도전을 여러 번 하셨는데 못 따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혹시 뭐 다른 쪽을 좀 생각하느라고 자격증 도전을 안 하셔서 여지껏 못 따신 건가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제 1차밖에 합격을 못하고 2차에서 떨어져서 예. 네, 아직 못 봤어요. 그 자격증이 어쨌든 좀 관련 전공자, 조경 관련 전공자분들은 뭐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좀 보통 따기도 하는 자격증인가요? 많이 어렵습니까? 전공자들 비교했을 때 같이? 그렇게 쉽게 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시다가 하면 저는 어쨌든 지금 졸업 후 지금 1년이 넘으신 상태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뭐 확신할 수 없는 자격증을 계속 도전하는 것보다는 취업을 어느 정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진로와 또 자격증에 대한 뭐 또 공부를 네. 같이 병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사님 의견은 그렇고요. 이경우 이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신상민 이사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이제 졸업하신 이후에 약간 공백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공백이 사실 더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취업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증 공부는 이제 계속 하시되 일을 좀 찾아서 같이 병행하시면서 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 중에서 내가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아직 뭐 자격증도 없고 해서 전공을 살린다고 했을 때 네.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사무직이나 그런 쪽으로 빠질 확률이 더 높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관련 그렇군요. 업무, 원하는 업무와 좀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고민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한 주실까요?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학연수도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서 취업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같은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네.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아까 이제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업무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분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아까 그 자격증을 못 따신다 하더라도 그 일을 병행하실 때 그냥 단순한 사무직 말고 조경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서 그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뭐 어학연수다 이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나서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를 좀 쌓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학원도 공부를 좀 더 전문적으로 대학원 공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신상진 이사님도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아까 뭐 사무직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러면은 본인은 좀 내근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무 업무보다도 활동성 있게 좀 조경이나 뭐 그런 건축과 관련된 쪽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좀 뭐 설계나 시공 뭐 그 하는 쪽으로 선호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러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요,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언을 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요,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한테까지도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취업 준비를 했는데 실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학연수 이야기도 나왔지만 정말 고민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분들께 좀 조언이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략을 좀 짚어주세요, 이사님. 스펙입니까? 취업입니까? 네.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전화 상담 요청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전공 특성도 그렇고요. 일반 전공자들 같은 그런 스펙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본인 이제 진로 하고 싶은 분야는 뚜렷하시기 때문에 다만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제 건축 특히나 국내 이제 내수 건축 경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조경도 유관된 분야라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자격증을 가지고 또 입사에 유리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격을 당장 취득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좀 본인 원래 소신대로 이제 조경 관련된 쪽으로 해서 좀 작은 업체라도 일단 좀 취업을 빨리 하시는 게 좀 제일 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경우 이사님, 조경 분야가 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지, 그리고 또 근로 조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요즘 뭐 건설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뭐 생태나 환경이나 뭐 관광 여러 가지 분야를 이렇게 고려했을 때 조경 산업은 앞으로도 향후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현재 뭐 일반인들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뭐 그 대규모 이렇게 단지라든지 이런 거 조성할 때는 일정 공간은 반드시 녹지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문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우 같은 경우는 처음 단계에는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박봉일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기간이 지나고 또 좀 더 전문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뭐 일반직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구직자인데 나도 상담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845-1901에서 2번 문자 샵 8181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님 그리고 이경우 이사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